2022년 달리2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 도구들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어도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도 동영상도 뚝딱 만들어내니 포토샵 같은 어도비의 툴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어도비도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023년 3월 어도비 서밋 2023에서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를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파이어플라이 공개 직후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곳이 이미 다 선보인 기능이고 그마저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수개월 만에 어도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한 2023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0%나 증가해 시장 추정치를 훨씬 넘는 48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월가에서는 어도비를 숨겨진 AI 수혜주라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도비가 AI 패자에서 AI 승자로 빠르게 움직였다고 평가하면서 주가가 하반기에만 25%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10억 개 넘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도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의 80배가 넘습니다. 어도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베타 프로그램 출시라고 합니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에 어떤 강점이 있기에 이토록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일까요? 3월에 공개한 파이어플라이는 웹사이트에서 사용해볼 수 있는 베타 버전이었는데요. 그 자체가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생성 AI 프로그램, 즉 독립적인 제품인 동시에 어도비의 각종 소프트웨어에 내장되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도비가 발표한 파이어플라이 관련 업데이트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3월에 파이어플라이 발표 이후 5월 파이어플라이 기능을 추가한 포토샵 베타 버전을 공개했고요. 6월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파이어플라이 기능 추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파이어플라이 기능 추가, 그리고 기업용인 파이어플라이 엔터프라이즈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파이어플라이 프롬프트에 한국어를 포함한 100개 언어 지원을 시작했고 포토샵에 파이어플라이 신기능을 한 번 더 추가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익스프레스 등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 전반에 파이어플라이의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도 파이어플라이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들은 현재 그래픽 영상 디자이너라면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픽 업계에서는 지배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는 출시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파이어플라이 기능만 보면 그 자체는 크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미지 생성 AI 도구에서 다 선보인 것이고요. 현재까지 포토샵에 적용된 것은 파이어플라이 기능 중에서도 일부인 생성형 채우기와 생성형 확장입니다. 생성형 채우기의 경우 사진을 불러와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피사체를 제거하거나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채울 때는 텍스트로 직접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도 있고 텍스트 입력 없이 그냥 생성형 채우기 버튼만 누르면 AI가 알아서 주변 배경에 맞춰 채워줍니다. 생성형 확장의 경우 사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하는 비율로 캔버스 사이즈를 맞춘 다음 생성 버튼을 누르면 기존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세로 사진을 아주 간단하게 가로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죠. 두 기능 모두 기존 생성 AI 도구들도 제공하고 있는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기능이죠. 그런데 어도비는 기존의 포토샵을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다른 생성 AI의 경우 사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디스코드에 가입해야 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피사체의 형태나 색상, 해상도, 스타일 등을 프롬프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토샵에 적용된 파이어플라이 기능은 포토샵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편집 도구 박스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업데이트된 정도이니 금세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포토샵에 적용된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 생성이 아니라 이미지 편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 디자이너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생성 AI 기능을 사용해도 원본 사진은 보호한 채 레이어가 씌워지는 비파괴 방식이라 필요한 부분만 수정했다 취소했다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생성 AI 기술을 보다 쉽게 실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어도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파이어플라이가 표절하지 않는 생성 AI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건데요.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가 어도비 스톡 이미지, 개방형 라이선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그리고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비엔스에서 사용자들의 허락을 받은 이미지 원본만을 이용해 학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엔터프라이즈를 구독해 사용하는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만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면 어도비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안전성에 대해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죠. 또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AI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콘텐츠 자격 증명 태그가 자동으로 첨부되도록 했는데요. 누가 언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어도비 스톡이나 비엔스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학습에 필요한 원본 이미지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고요.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이 학습에 활용되지 않게 요청하는 태그를 다는 시스템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도비가 이렇게 저작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 생성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표준이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원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동의 없이 생성 AI 학습에 이용됐다는데 반발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의 제작사 스테빌리티 AI의 경우 게티 이미지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고 미드저니 역시 게임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고소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적 윤리적 논쟁 우려로 생성 AI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 고객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파이어플라이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확실히 차별화된 강점을 가집니다.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생성 AI 도구 도입을 검토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제품이 고려 1순위가 될 것이니까요.